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출력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할 때는 형식적으로 아무튼 세미콜론, 자, 프린트 F 문장은 세미콜론과 세미콜론 사이에 있는 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는 건데요. 바로 퍼센트를 만났으니까, 퍼센트 D니까 정수형을 출력하라는 거네. 어디에 있는 거요? 바로 콜론으로 구별되는 그 뒤쪽에 있는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대로. 이 그림이 틀렸죠. 이 그림이 틀렸습니다. 이 그림이 틀렸고요. 바로 넘버가 퍼센트 D고요. 넘버가 퍼센트 D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퍼센트 F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프린트 F 퍼센트 D 퍼센트 F 세미콜론 콤마 넘버 그레이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 차례대로입니다. 바로 넘버가 바로 퍼센트 D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퍼센트 F입니다. 자, 이렇게 차례대로 퍼센트 D, 퍼센트 F 그리고 여기 콤마로 구별된 콤마 뒤에는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는 변수명, 변수 이름 또는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값. 이렇게 10 이렇게 콤마 2.5 이렇게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바로 변수와 변수를 구별하게 이렇게 콤마로 구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 개의 변수 값을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요게 썸이라는 값은 정수형 값이란 말이에요. int sum이라고 선언을 했고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고 float 가령 그냥 int 여기 한 개니까 이렇게 int sum이라고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int sum이라고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했는데 여기서 %f 실수로 출력을 해라. 그러면은 10이니까 이거를 10.0으로 출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C 언어만 그렇지 다른 언어도 다 그렇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에서는 정수값인데 그걸 %f에서 10.0으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C 언어에서는 정수값을 실수형으로 내보내라. 정수값을 실수가 플로팅 포인트 %f죠. %f로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4칙 연산인데요. 우리 이미 앞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니까 당연히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shop include stdio.h. 자, 이거는 calculate.c네요. 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죠. 자, calculate.c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shop include stdio.h. 왜냐하면 printf라는 이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stdio.h를 include를 시켰고요. 자, int 바로 return 값이 정수형이죠. 이 return 값이 정수형이기 때문에 여기 int를 사용을 했고요. main 함수는 모든 C 언어에서는 메인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자, void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비었다는 뜻이니까 그냥 빈 상태다. 없어도 됩니다. 자, 함수의 시작은 가로 열고고요. 함수의 끝은 가로 닫고니까 바로 5번째 줄부터 24번째 줄까지 여기가 메인 함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요. 함수는 뭐라고요?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들의 집합입니다. 자, 함수는 컴퓨터들에게 내리는 명령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명령을 내리냐는 이 문장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야, X라는 값으로 메모리 좀 할당을 해줘.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프로그램은 봤으니까요. 이걸로 볼게요. 자, 그래서, 자, x란 이름 항상 제가 표현을 할 때 항상 요 x란 이름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바이트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복잡한 게 되면 이 값들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문장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썸이라는 이름으로 4바이트 할당 받았죠. diff라는 이름으로 4바이트죠. 머리란 이름으로 4바이트죠. 디바이드라는 이름으로 디바이트죠.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자, 여러 개의 변수가 콤마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x는 10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니까 x에는 당연히 여기 x는 20이네요. 20이 저장되고요. 그죠? 그 여기다가 x는 20 쓰지 마시고 항상 내 기억 장치가 있는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라 이거죠. 항상 여기다가 항상 여기에 직접 여기다 값을 저장하라. 여기다가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꼭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내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변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원 메모리에다가 기억 장치에다가 20, 그다음에 y는 10, 그다음에 sum은 x 더하기 y. 그럼 x에 저장된 20을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y에 저장된 20을 끄집어내서 x 더하기 y 썸에다가 저장한다. 30. 이렇게 원 기억장치에다가 값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x 빼기 y 하면 20에서 10을 빼니까 diff에는 10이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10 곱하기는 별표라 그랬습니다. 20 곱하기 10이죠. 20 곱하기 10은 200이네요. 바로 여기 200. MUL, multiply, MUL에는 200. 그 다음에 divide, 나누다. div라는 변수에는 x 20을 10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그죠? div에는 2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 데이터가 저장이 됐으니까 이 변수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30, 10, 202 이게 저장됐으니까 이제 이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화면에 두 수의 합 %d sum 그러니까 바로 sum은 30이었죠. 20 더하기 30. 그 다음에 diff는 20에서 10 빼니까 이건 10이었고요. 그죠? 멀은 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div는 2였죠. 그러니까 화면에 두 수의 합은 화면에 요 글자까지 출력이 되고요. 퍼센트를 만나니까 뒷글자를 보고요. D니까 데시말, 정수형이니까 썸이 화면에 30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n. 요거는 n은 newline이라고 했습니다. newline. 그래서 한 줄을 띄고 그 다음 줄에 diff 값. 그래서 화면에 두 수의 합. 하고 여기서 한 줄을 띄었으니까 다시 여기에 두 수의 합, 두 수의 차 해서 10. 또 n을 만났죠. 그러니까 한 줄을 띄고 그 다음 문장 두 수의 곱 그리고 multiply 200. 또 n을 만났으니까 한 줄을 띄고 두 수의 목 2죠. 2. 그리고 한 줄 띄고 바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return 0. 바로 이 리턴이 정수형이죠. 인트형, 자료형. 정수형이니까 리턴 0 올바르게 끝났다. 바로 문장이 끝났죠. 함수가 끝났으면 끝나기도 전에 리턴을 하면 함수가 끝납니다. 중간에 리턴을 하면 함수가 끝나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명령을 막 내리다가 리턴을 만나면 더 이상 명령을 안 내리고 그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gcc
-5 칼크라고 할게요. 칼크 calculation.c. 자, 이게 원본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 자, 이 원본 파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GCC라는 이 프로그램은 번역기입니다. 원본 파일을 해석을 해서 단어와 문법 검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앱을 만듭니다. 이 이름은 내 맘대로 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CALC, 칼크라는 이름으로 앱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러가 나서 잘 됐네요. 자, 에러가 났는데 어디서 에러 났는지 모르네요. 여기 이게 화면이 지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 잘 됐습니다. 자, 볼게요. 자, 화면에 여기 문장이 있는데 흰 글자로 나와서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뷰티에 체인지 세팅을 할게요. 바로 컬러스입니다. 컬러스, 포그라운드. 지금 포그라운드 글자가 검정색이고요.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흰색으로 나와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컬러를 포그라운드를 모디파이 할게요. 자, 뭐 어떻게 하느냐? 글자를 흰색으로 하고, 그죠? 오케이.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지금 흰색인데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아까 없던 글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퓨티를 사용하다가 화면에 이런 결과가 안 보이면 이것을 배경색과 글자색을 바꾸면은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얼마나 좋습니까? 에러를 내보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우리가 영어를 10년 이상 배운다 하더라도 영어를 미국인과 잘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틀리지 않았을까? 이 문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도 똑같아요. 내가 컴퓨터한테 C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데 단어와 문법이 틀렸어요.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감정이 없는 컴퓨터인데.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언어를 잘하는 능력은 이 오류 메시지를 얼만큼 많이 처리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처음부터 랭귀지를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오류 메시지를 계속 겪으면서 그걸 경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으니까 와,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GCC -5 좀 화면을 길게 내보내 볼게요. GCC calc.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났죠. 쭉 에러가 났는데 어디서부터 에러 났나 봤는데 요게 바로 줄 넘버예요. calculate.c에 세 번째 줄에 지금 에러가 났다 이거예요. 세 번째 줄에 에러가 났다. 뭐라고 생겼냐면 30이 백슬래시 30 이거는 한 글자거든요. 아, 지금 문자에 지금 세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12번째 줄, 22번째 줄 이렇게 에러가 났네요. 근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 때문에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자, 26번째 줄도 에러가 났네요. 먼저 세 번째 줄부터 바꿔보도록 하죠. 자, 번호를 보는 거는 컬러를 누르고 set NU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넘버가 왼쪽에 보여줘요. 세 번째 줄에 틀렸대요. 세 번째 줄.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는데 컨트롤 틀린 게 없는데 뭐 샵 IN include stdio.h 제가 없애보고 해볼게요. 세 번째 줄을 없애버릴게요. 여기 아마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문장에 뒤에 이렇게 여기 25번째 줄에 함수 이게 가로 닫고가 두 개가 있네요. 여기 23번째 줄과 25번째 줄에 가로 닫고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문법에 에러가 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와 가로 닫고가 개수가 맞아야 되는데 이 에러 같습니다. 자, 다시 이거를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컴파일을 해봐야죠. 화면을 지우고요. 클리어라는 명령입니다. GCC -5 calc calculation.c. 자, 어디서 에러 났냐면 8번째 줄에서 에러 났고요.
11번째 줄, 그 다음에 21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자, 8번째 줄에 뭐가 에러가 났나 봤더니, 자, 볼게요. 아, 지금 여기에 이상한 글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어느 때는 되게 이상한 글자가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이게 흰색이라 이상한 글자가 있나 봐요. 이상한 글자가. 자, 그래서 이 줄도 지워볼게요. DD 하면 지워붙입니다. 여기도 지워볼게요. 지금 빈 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빈 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지웠죠?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빈 줄을 만들어 버릴게요. 됐죠? 자, 지운 다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이상한 글자가 들어갔는데 배경이 흰색이라 잘 안 보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걸로 밤샐 수도 있어요. 와, 아무리 봐도 에러가 날 공간이 없는데 왜 에러가 났지? 그럼 이상한 글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줄을 한번 에러가 날 이유가 없는데 에러가 있어서 아, 이상한 글자가 들어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그 줄을 없앤 다음에 제가 다시 새로운 줄을 만들고 컴파일을 했더니 에러가 없는 것을 이렇게 에러 없이 생겼으니까 LS를 해버리면 칼크라는 명령어가 생성됐다는 것을 앱이 생성됐습니다. 칼크라는 명령어, 즉 명령어는 앱입니다. 앱. 그래서 다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점 슬래시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에 칼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두수의 합, 두수의 차, 두수의 곱, 두수의 목. 그래서 줄을 띄기를 했단 말이에요. 줄을 띄기. 그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제가 이 백슬래시 n을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백슬래시 n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자, 백슬래시 n이 새로운 줄이라 그랬죠. 새로운 줄. 자, 원본 문장을 고쳤으니까 다시 번역을 해야죠. 다시 gcc-o 다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고쳤으니까 저장을 하고 고친 걸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죠? 두수의 합 30, 두수의 차 10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심지어는 프롬프트까지 붙어서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나오게 하고 싶으면 화면에다 출력하라는 문장 프린트 F 문장 여기 뒤에다가 뭐 붙여서 써도 되고 띄어서 써도 되고 알아서 그냥 관계 없습니다. 백슬래시 n을 치면 아, 이거는 한 줄을 띄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한 줄을 띄어라. 저장을 하고요. 수정한 것을 저장을 하고 다시 컴파일을 하면 자, 앞에서 했던 명령어를 똑같이 수행하는 거를 몽둥이 자, 느낌표 G라고 하잖아요. 자, 느낌표 G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키보드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키보드를 워낙 잘 쓰셔가지고 키보드로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 느낌표가 히스토리예요. 과거 히스토리예요. 과거에 G로 시작한 명령어가 있는가? 가장 최근에 바로 요거죠. 이거. 가장 최근에 G로 시작한 명령어가 있는가? 바로 요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G로 시작했던 최근에 G로 시작했던 건 GCC라 느낌표 G 하면 그 문장을 수행을 합니다. 다시 칼크를 치면 이렇게 백슬래시 n을 이제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죠. 자, 여기 이제 이것도 배웁니다. 이것도 배워요. 백슬래시 T 그럼 탭이라 그래서 탭 여러분들 키보드에 탭 있죠. 탭처럼 이렇게 한 8글자를 이렇게 띕니다. 8글자를 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다시 중요한 걸 하나를 배우는데요.
이제 scanf입니다. scanf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서 변수에 저장한다. 즉 스탠다드 인풋. C 언어에서는 무엇인가가 입력받는다 그러면 키보드다 이거예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그리고 변수에 저장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는 것은 변수의 주소를 필요로 한다. 주소. 상당히 어려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주소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시험을 보거나 하면은 꼭 까먹어요. 여러분들. 꼭 까먹습니다. 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뇌가 있어요. 뇌가. 자, 이 사람의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의 뇌예요. 여기 뇌야. 뇌. 뇌입니다. 뇌. 이 뇌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이 값이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의 학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자, 올해 그냥 이어라고 합시다. 이어.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바로 이어라는 이름으로 자, 요게 이름이죠. 올해 몇 년도예요? 2020년. 어떻게 알아요? 바로 여기에 이어라는 변수 이름으로 여기에 2020을 내 뇌에 2020을 저장했기 때문에 내 뇌에 2020을 저장했기 때문에 바로 몇 년이야?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지고 2020이라는 값을 끄집어내는 거죠. extract, 추출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값을 2020을 값을 저장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extract. 그래서 이 스토어에서 이 이름에서 2020을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이 y 이름으로 끄집어내지 왜? 근데 C 언어에서는 여기 저장된 값을 scanf를 할 때는 키보드로부터 들어올 때는 이건 문법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scanf에서는 어떤 값을 키보드로부터 저장할 때는 이 이어라는 게 내 기억장치에 몇 번지에 있는지를 번지수를 알려줘야 돼. 번지수. 자, 그러면 번지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뇌가 이렇게 생겼다 그럽시다. 뇌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뇌의 기억장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뇌의 기억장치가. 그러면 이거는 이 아파트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 이름이 네임이에요. 아파트 이름이 안양 아파트라고 합시다. AYU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 이름이 AYU예요. 그러면 이거는 AYU의 영호 AYU 503동 1동 1호잖아요. 1동 1호. 자, 이 아파트가 503호의 1동 1호예요. 1동 1호. 자, 그러면 AU 아파트에 자, 1동 1호, 1동 2호, 1동 3호, 1동 4호. 그죠? 그러니까 1층에 1호, 여기 동이 하나면 1층. 1층에 1호, 그러면 보통 우리 101호라 그러잖아요. 이건, 자, 호수로, 이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번지수를 알아야지만 이 값에, 이 빈 공간에, 자, 그럼 이것은 1층, 2층, 3층, 4층, 401호네요. 401호. 그래서 401호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해라? 2020을 저장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402호라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 그래서 이렇게 앰퍼샌드. C 언어에서의 주소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겁니다. 앰퍼샌드. 그리고 문장은 scanf입니다. 자, 다시 한번 scanf는 키보드에서 값을 입력하라 이런 뜻인데 무조건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변수가 저장된 주소, 변수가 있는 주소. 그 주소는 바로 앰퍼샌드입니다. 앰퍼샌드. 그리고 아까 printf랑 문장은 같아요. 정수용으로 읽을 거다 %t, 실수용으로 읽을 거다 %f. 글자를 읽을 거다 %c. 키보드로부터.
여러 글자를 읽을 거다, 두 글자 이상을 읽을 거다, %s, string, 캐릭터,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에 정수값을 읽을 거다, %d. 이건 printf랑 같죠? 차이점은 무엇이냐? 앞에 변수 이름 앞에 x가 붙는다는 거. 그 차이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주소가 필요한 이유는 주소가 있어야 scanf에서는 주소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식 지정자 똑같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scanf 할 때 %d 정수형. 그리고 요거 바로 이게 주소를 표시합니다. i란 이름이 있는데 i가 비어 있습니다. 정수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즉 여기 int i라고 선언을 했으면 이렇게 i란 이름으로 4바이트를 할당을 받죠. 이 i가 몇 번째 있느냐, 이 기억장치의 주소값, 주소값을 나타내는 건 바로 앰퍼샌드입니다. 앰퍼샌드, 여기 앰퍼샌드. 그래서 주소를 나타내는 거는 앰퍼샌드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canf %d 세미콜론 앰퍼샌드 i, 그 다음 scanf %f 앰퍼샌드 f scanf lf long f. 자, 보통 %f면은 플로팅 포인트는 4바이트입니다. 실수값을 표현할 때 4바이트를 표현을 하는데 더블은 8바이트입니다. 실수값을 8바이트를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long, 이게 이 L자가 long입니다. long 더블, lo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8바이트로 실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c 캐릭터, %s는 string, 문자 열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지정자가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됐고요. 자, 플로트, 이렇게 플로트 하고요. 레이쇼는 0.0, 그러면 이거 초기화를 한 거죠. 초기화, 레이쇼라는 이름으로 기억장치를 플롯으로 선언했으니까 4바이트고, 요 4바이트에 0.0을 저장한 겁니다. 0.0을 저장했고요. 이미 초기화 값을 저장을 했네요. 자, 그리고 저장한 상태, 왜냐하면 이게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scanf, 키보드로부터 읽어라. 어떤 형태로? 바로 실수값을 읽어라.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항상 앰퍼샌드가 붙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앰퍼샌드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은 요거는 바로 8바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바이트. 8바이트로 0.0이 저장되어 있고 8바이트로 읽을 때는 LF, long이 되겠습니다. long floating point, long floating point. 이럴 때 항상 이렇게 앰퍼샌드가 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동시에 여러 개도 읽을 수 있습니다. scanf하고 printf처럼 %d 자, 여기에 보면 %d, %f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차례대로예요. 자, 앰퍼샌드 항상 붙는다 그랬죠. 첫 번째 %d는 정수값, 그레이드 2.0 이런 거는 3.99네요. 이거는 실수값이죠. 그럴 땐 %f.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변수를 값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하나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스캔F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이 프로그램 짜는데 편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만 그냥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캔F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알아보았습니다.